등비급수를 배우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한번 꼼꼼하게 다시 이해하고 등비급수를 배워야 우리가 조금 더 좀 뭔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얘네들을 오늘은 간단하게 복습하고 본격적으로 등비급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네들이 안 돼 있으면 등비급수 이해할 때 조금 버벅거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세하게 하나씩 언급을 할 텐데, 자, 1번 일반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일반항이라고 하면 이거는 안 돼. 뭐가 안 되냐고 하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1 더하기 n-1d잖아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요 A1의 아래 n-1이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새롭게 일반항을 만드는 거를 더 많이 물어보게 돼. 무슨 말이냐고 하면 너무 공식처럼 딱딱하게 접근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봐봐봐. 자, 처음 적히는 숫자, 두 번째 적히는 숫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일반항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첫째 항 더하기 n-1분의 1씩 더해지죠. d는 1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그냥 n 나오죠. 이렇게 해서 an번째는 n입니다 라고 대답해도 되기는 한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지. 순수하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처음에 1이 나오고 두 번째 2가 나오고 세 번째 3이 나와, 네 번째 4가 나와. 그러면 n번째는 뭐가 나와? n이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그게 일반항은 반드시 공식으로만 쓸 수 있는 그런 수열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볼래? 자, 봐봐봐. 이렇게 됐을 때 일반항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처음 적히는 숫자가 너고, 두 번째 적히는 숫자, 세 번째, 네 번째 적히는 숫자가 얘네들인 거야. 괜찮아? 그러면 n번째 적히는 숫자는 뭐냐고 하면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건 파악할 수 있지. n번째 적히더라도 이 1이라는 녀석, 고정되는 녀석들은 1분의 1 더하기까지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나 네 번째나 무엇을 적든지 고정되는 거야. 그럼 변하는 건 뭐예요? 얘네들이 변하고 있지. 그럼 n번째는 뭐가 적혀요? n이 적히겠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좀 유두리 있게 일반항을 구하는 연습을 조금 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거지. 두 번째 적히는 거는, 세 번째 적히는 거는, 그때 n번째 적히는 건 뭐예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이거 대답 못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 단순하게 생각해봐봐. 첫 번째 1, 두 번째 1, 2, 세 번째 1, 2, 3이 적혔네? 그러면 n번째는 뭐가 적힐게? 요렇게 적혀 있어야 돼. n번째는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반항을 요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솔직히 이렇게 적기가 너무 귀찮지 않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적을 수 있지, 시그마를 배우면. 맞아? 근데 우리가 시그마를 배웠을 때 얘를 이렇게도 배웠었어. 괜찮아요? 그래서 n번째 항은 너이기도 하고 너이기도 하고 너이기도 해요. 괜찮? 근데 그 중에서 어쨌거나 시험에 많이 쓰이는 건 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반항은 얘입니다 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기는 하지.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너무 공식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처음에 얘가 적혀, 두 번째 너가 적혀, 그럼 n번째는 어떻게 적힐까에 대한 유두리 있는 상상을 하는 게 일반항을 이해하는 첫 번째 thinking.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음으로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배워볼게. 시그마라는 거는 어쨌거나 하나의 기호지. 무슨 기호야? 시그마라는 건 이거 아니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이렇게 적기 너무 귀찮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기호라는 걸 하나 발견하게 돼. 이렇게 적기 너무 귀찮아요? 너라는 기호를
적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적지 않아? 처음부터 5개까지 더했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적었겠지? 1부터 5까지 더할 거예요 라고 보통 표현을 해서 여기에 뭘 적었어? 일반항을 적었지? K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시그마는 뭐냐고 하면 더하는 게 이렇게 적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간단하게 이 기호 하나로 얘를 간단하게 조금 적어보자 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어떻게? 해석은 어떻게? K에다가 1을 넣으면 얘가 나오고 K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값을 다 넣을 거야 라고 해서 얘랑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이게 되지. 괜춘? 근데 여기에서 무슨 말이 하고 싶냐고 하면 얘가 일반항인 거 기억나?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등차 등비가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했었던 일반항 구하는 거를 먼저 터득하시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그걸 터득했다면 시그마를 이해하는 게 두 번째. 그래서 그러면 봐봐봐. 쌤, 그러면 얘 이렇게 적나? 우리가 수열에서 이렇게 적나? 똑같잖아요. 굳이 얘를 쓰면 더 간단한데 왜 굳이 이런 기호를 쓰게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랑 얘랑 조금 다른 점이 얘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상세하게 적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A2부터 10까지 더하래. 그러면 이 시그마 기호를 이용하게 되면 2부터 10까지 더하라네? 그럼 2부터 10까지만 표현해주면 간단하게 적을 수 있지. 근데 얘로는 그렇게 적기가 쉽지 않아. 얘로 갈 거면 차라리 S10 빼기 S1 이런 식으로 손이 2번 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더하는 거를 더 상세하게 적어줄 수 있는 기호입니다 에 대한 개념이었었고요. 얘가 시작점, 얘가 끝나는 숫자, 이 숫자부터 이 숫자까지 더하겠습니다 의 개념이었었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적겠다? 첫 장, 둘 장, 세 장, 네 장, 5장이라고 보면 n번째 항, 일반항은 아마도 n이 되었을 거고요. 괜찮아? K라고 n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이 숫자가 처음부터 5번째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작하는, 끝나는. 그러면 n에 1을 넣으면 1이 다는 거고요. n에 2를 넣으면 2, n에 3을 넣으면 3, 4, 5까지 넣은 다음에 그거를 다 더하겠습니다 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그마라는 걸 배웠었죠. 그래서 시작하는 숫자, 끝나는 숫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리미트에 관하여 배우게 될 텐데, 리미트라는 것도 어쨌거나 모든 대부분의 기호는 뭐다? 조금 더 간단하게, 너무 귀찮아서 좀 간단하게 적고 싶어서 쓰는 경우가 좀 많고요. 리미트라는 건 이거지 않았었니? 이런 거 있었잖아. 혹시 리미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 다른 강의에 리미트 개념 강의가 있고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지 않니? 1, 2, 3, 4, 5, 6 이렇게 적어나가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지. 야, 현수야, 이렇게 숫자를 1, 2, 3, 4, 5, 6 이렇게 적어나갈 때 계속 적어나가게 되면 한 10년 뒤에 적게 되는 이 숫자가 뭐야?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적어나갈 때 10년 뒤에 적는 수는 뭐니? 정확하게 말하면 계속 적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적을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이렇게 긴 용어를 리미트라는 단어 하나로 간단하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어떻게 표현을 한다? 여기에다가 일반항을 적는다. 그러면 1, 2, 3, 4, 5, 6의 일반항은 얼마예요? 그냥 n이라고 둘게요. n번째 항은 n이지?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적을 거냐고 하면 이 n이 1부터 시작해서 계속 커져 나갈 거래.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이 n이 화살표, n이 커져 나갈 거예요. 어떻게 커져 나가겠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로 커져 나가겠다라고 해서 무한대라는 기호를 쓰게 되지. 괜찮아?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거 뜻이 뭐라고? n이라는 게 1, 2, 3, 4 이렇게 해서 어떻게? n이 화살표 엄청나게 큰 수로 가겠습니다. 의 뜻인 거지. 그때 큰 수에 도달했을 때 값이 뭐야? 라고 하면 무한대라고 대답했을 거고. 괜찮아? 그리고 목이 막혔죠? 얘는 답이 뭐였었어요? 얘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이 n이 화살표 엄청나게 크게 가고 싶대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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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적어 나가다가 보면 나중에 적게 되는 숫자는 대충 얼마 정도의 값이 되느냐를 물어본 거고, 알겠지만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되죠. 이 개념은 다시 말하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리미트 개념 설명 듣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1, 2, 3을 배웠고 부분 분수를 배울 텐데 그 전에 어쨌거나 우리의 목표는 무한등비급수지. 무한등비급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봐봐봐. 우리가 일반항을 배웠고 시그마라는 녀석을 배웠고 리미트에 가는 녀석을 배웠어. 얘네들을 조합해서 무한등비급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거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일반항은 그냥 n번째 적히는 숫자가 뭐야? 이렇게 갔을 때 n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일반항이었었으면, 시그마는 뭐야? 얘네들을 n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간단하게 적을 수 있어? 점점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었지? k라고 적을게요. k는 1부터 n까지. 그치? 그러면 k에 1 넣으면 얘, 2 넣으면 얘, 3 넣으면 얘,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n까지 넣어서 다 더하겠습니다라는 기호를 얘를 간단하게 이렇게 적었어. 괜찮아? 그리고 리미트라는 건 뭐였었어? 이 n이 나아가겠대요. 어떻게? 엄청나게 큰 숫자로 나아가겠대요. 의 개념이 리미트였었던 거지. 근데 무한등비급수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학자들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고 하면 그래 1부터 n까지 더하는 건 할 수 있었어. 그리고 얘의 뜻은 이거였었죠. 10년 동안 쫙 적어 나갔을 때 10년 좀 도달했을 때 적혀있는 숫자가 뭐야? 를 물어봤었던 거지. 그럼 이제 수학자가 하고 싶었던 건 그거야. 그러면 n까지도 아니고 우리 스케일 크잖아. 1부터 10년 동안 적어있는 이 숫자 다 더한 거는 얼마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그거를 일단 표현하고 싶은 게 무한등비급수예요. 그러면 봐봐봐. 첫째 항, 둘째 항, 세 번째 항 쭉쭉쭉 해서 n번째 항도 있었겠죠?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계속 더했을 때 그 값이 뭔지가 궁금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적겠다? 이렇게. 이것까지는 배웠었어. 얘의 뜻은 뭐야? 1 넣고 2 넣고 해서 n까지의 값을 넣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얘의 의미는 여기까지를 뜻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뭐다? 여기에 한 수를 더 떠서 그 뒤로 계속 적어서 10년 동안 적어서 그걸 다 더하겠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다고. 그래서 얘가 나오게 되죠. 리미트 n까지 더하는 게 아니고 얘를 한없이 크게 올려서 다 더할 거다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게 무한등비급수의 첫 번째 개념이고, 이렇게 적기도 너무 귀찮아. 수학자들이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면 우리 그냥 간단하게 n이 한없이 커진다고 하지 말고 그냥 n 대신에 그냥 엄청나게 큰 값이라고 해도 표현은 똑같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이렇게도 적을 수 있고 이렇게도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어느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표현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1, 2, 3번을 배웠던 이유는 이 종합적인 거를 배운 거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이거 다 더하면 그 값이 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부분분수는 간단하게 해야지. 부분분수는 별거 아닌데. 이거 외워주세요. 부분분수예요. 곱하기예요. 이때 A, B는 보통 문자로 나오고요. 얘는 상수여야 돼요. 이거는 공식이라서 그냥 완전 미국서에 자주 나와서 일단은 적어 놓을게요. 얘는 외워주세요. 예문 하나만 바로 말해주면 이런 게 있죠. 얘를 A, 얘를 B라고 봤었을 때 B 빼기 A, 너 빼기 너.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